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가 제주 진출을 시도했다가 지역 상권의 강한 반발로 자진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8년 만에 이번엔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제주 지역 상인들과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7시 오늘 제주가 준비한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 입점을 놓고 지역 상인의 반발이 거셉니다. 잠시 후 이슈인 코너에서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전계하 상무이사와 관련 이야기 나눕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 내 대응 체계의 현 주소를 강지연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짚어봅니다. 어제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문국현 공동조직위원장을 연결해 전기자동차 메카를 꿈꾸는 제주 미래에 대해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송보련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 중 하나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성공한 북발이 완전 양식을 다룬 PD가 간다였는데요. 이 영상은 1,400명 가까이 전달됐고 25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이자 어류 양식 다변화에 물꼬를 텄다는 반가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동물보호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반려동물 입양의 날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제주동물보호센터의 하루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유기되는 반려동물들도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영상은 1,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70여 명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M은 슈퍼마켓의 약자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합니다. 매장 면적이 대형 할인점에 비해서 작아 주거지 중심에도 들어설 수 있고 신선식품과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면서 소규모 슈퍼마켓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에서 51% 이상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사업 조정 신청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51% 투자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직영 대신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주에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런 대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결사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제주시가 아라동에 이마트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 개설 계획을 고시하자 이를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브랜드를 신호탄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줄줄이 늘어나 골목 상권이 위협받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1호점으로 지금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그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1호점, 그다음에 2호, 3호점이 출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제주도 골목 상권이 초토화된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랜드,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체인 사업으로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점 중간 규모로 운영되는데 매장 규모가 3,000제곱미터보다 작아 법적으로 대형 할인점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때문에 전통시장과 1km 이상 거리 제한만 지키면 별도 허가 없이 개업이 가능하고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업일 등 제한도 받지 않는 데다 대규모 유통망까지 활용할 수 있어 골목 상권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판매하는 물품의 어떤 상품을 수를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서로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면 이번 달 제주 첫 기업형 슈퍼마켓이 개점을 앞둔 가운데 제주시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퇴역 경주마를 학대해 도축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퇴역 경주마 관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매년 전국 경마장에서 퇴역하는 1,400여 마리의 경주마 가운데 번식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경마장에서 퇴역하는 경주마는 한 해 평균 1,400마리. 한국 마사회조차 승용마와 번식마로 전환되는 마를 제외한 400마리의 용처를 알지 못합니다. 혈통 보존을 위해 마사회 자체 시스템에 등록되는 번식마를 제외하곤 승용마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란어도 될 수 있고요. 전문 술용 품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100% 통계로 나오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력 관리와 제재 없이 승용마와 식용마 시장으로 나오는 말이 400마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리는 안 되온 겁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마육시장 격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용마 전환 등을 통한 임의처분 사례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낙상사고 위험으로 승용마 전환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된 상황. 농림부도 지난해 발표한 말산업 2차 종합계획에선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말 생산자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한 마리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시장을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벌써 승용마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비인도적 도축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경주마 생산과 퇴역 후 관리까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제주 지하수가 상류 지역에서부터 오염이 시작돼 하류 지역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고 중산간 논밭에서 쓰이는 화학 비료나 목장지대 축산 분뇨 등이 오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우남칠 연세대학교 교수는 제주도청 이청사에서 열린 지하수 수질 개선과 오염 방지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2016년 6월부터 조사한 결과 제주 서부 지역 전체 지하수관 중 32곳 가운데 75%에서 질산성 질소 오염을 확인했고 상류 지역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하류 지역까지 이동하는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주민공청회에 대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반대 번도민 행동은 성명을 통해 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가 재개된 데다 최근 국토부에서 현 제주공항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2공항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민 뜻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절차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10,000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사업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 얼마 남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자연경관이자 역사 유적인 송악산을 훼손하는 중국 자본의 호텔 개발에 대해 허락할 이유는 없다며 난개발을 반대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 대한 대행 감사를 통해 119건의 행정상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공무원 28명에 대한 인사처분과 함께 9,200만 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했지만 금액 조정이나 설계 변경 없이 공사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에서 보도했던 서귀포 지역 중고교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이 가해 학생 18명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 1학년 학생 A모 군을 공갈과 폭행,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학생 17명에 대해서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변호사로 속여 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8살 임모 씨와 62살 신모 씨 부부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4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임 씨를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7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제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노후 리프트 추락 사고로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장인 58살 김모 씨에 대해 시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련원 시설팀장이 리프트를 점검하다 추락한 건 쇠사슬 마모로 인한 인재로 보고 원장 김 씨가 리프트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대 집행이 진행되면서 제주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 폐기물 4,600여 톤에 대한 행정대 집행을 시작해 이달 말 처리를 끝낼 예정인데 제주도와 제주시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현장 점검을 통해 제주산 쓰레기를 발견하면 처리 비용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제주에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두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인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전계하 상무이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걸고 이마트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제주 유통 환경이요. 그 대기업,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 등이 인구 대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또 대기업 SSM이 제주도에 출점을 하게 된다 하면 지역 상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생존권의 문제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 할인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경우에 좀 더 다양한 물건을 편리하고 또 싸게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 구색의 폭이 넓어져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그 소비자 지출 판매 대금이요 전부 육지로 송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주 지역 경제에서 소비된 자금이 재소비가 돼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울산에서도 이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서 사업 조정을 거쳐서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아낸 사례가 있던데 근데 제주의 경우에는 지금 사정이 좀 다른 게요. 이게 직영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현행 법률상으로는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게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예. 가맹점 형태가 된다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가맹점주가 51%의 지분을 갖게 되면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단순히 그런 요건으로 법적 요건만 봐서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유사 형태의 SSM, 뭐 소위 육지의 롯데슈퍼라든지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대기업 SSM이 그냥 제주 전역에 확산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역 골목 상권은 거의 붕괴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도 행정에서 단순히 법적 요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 상권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그 노브랜드 측에 그 사업중지 권고안 내지는 그리고 각 단체가 만나서 자율조정안을 내서 어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회나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제도 보완에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업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뭐 시급히 개정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노브랜드 측에서 개점을 강행한다면 저희는 뭐 물리적인 수단은 물론이고 그 우리 제주도 소상공인 단체들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개점을 강력 저지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뭐 제가 알기로는 전국 그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갖춘 그런 협동조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좀 이겨낼 방안은 없을까요? 예, 상당히 뭐 힘든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나 제주도에서도 그 골목 상권이 많이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대기업 편의점에 비해서 저희 그 골목 슈퍼들은 시설이라든지 상품 구색 또는 서비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저희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도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그 나들 가게라든지 코사마트라든지 이런 사랑방 같은 소규모 점포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행정은 이번 대기업 SSM은 강력히 좀 막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제주도 행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방 정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주도에서 저 골목 슈퍼들 그리고 지역 영세 상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네. 대기업의 이런 유통업체하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 성장의 과실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다른 쪽 당사자인 이마트 측에도 언제든지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가자. 핫도리 하러 가자. 가서 먼저 가면 여자일 것 같아, 남자일 것 같아?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른손. 부처님 손. 스님 소원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스님 소원이야. 네. 자, 신기하구나. 자, 날아보자. 비행기처럼. 비행기처럼 날아보자. 날아보자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탑사의 아침을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장애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는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강지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전국 243개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보건소 2층에 있고요. 영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주요 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 그리고 자살 시도자 또는 고위험자 사례 관리 사업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한다면 뭐 조현병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제주 지역에도 그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그 환자가 1,352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는 뭐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것도 사실인데, 또 통계를 살펴보니까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연간 0.1%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않는 환자만 놓고 볼 때는 범죄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새롭게 시행되면서 환자의 인권 보호 목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이제 비자의 입원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환자를 입원시키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신질환자 대책이 현재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는지 안서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체 유물이었던 지난 6일 한 남성이 이곳에서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여자애가 고함을 지르고 나중에 젊은 남자가 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협박 혐의로 체포했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정신질환 상담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센터 사무실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봐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건데 연락이 닿은 건 3시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이에 광역정신건강센터는 공휴일과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당시 1명은 다른 현장에 갔고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전화가 아닌 대표번호로 했어야 연락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해야 한다는 건 2년 전 복지부와 정신건강센터, 경찰이 함께 발간한 현장 대응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그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과 또 앞으로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최근 4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정신질환 의심으로 발생한 5대 범죄는 해마다 느는 상황.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주 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신 응급 의료 체계가 잘 확보돼 있지 않은 게 문제이고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입원 치료가 우선적이었지만 개정 정신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이렇게 탈원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막상 이런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지역사회로 나와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하고 약을 안 먹다가 또 재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소한 범죄에 연루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악순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종합병원의 응급 입원 비용 등을 알아봐도 병실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듣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 현재 도내 전체 정신과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응급 정신 질환자가 생겼을 때 도내 이제 그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병원의 정신과 병실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종합병원 정신과 병실 중에 한두 병상 정도는 응급환자 입원용 병실로 항상 이렇게 확보를 해서 비워두자 하는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끝나고 환자 평가가 끝난 환자 같은 경우는 도내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대책도 함께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질환자 출동과 관련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병원 이런 유관기관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밑바탕이 돼야 또 응급의료 체계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신질환자 응급 개입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입원 치료, 그리고 퇴원 후에 재활 치료나 외래 통원 치료, 또 지역 사회 어떤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경찰과 119에서 적극적으로 입원을 시켜 주셔야 하고 네. 또 이렇게 그러려면 종합병원 정신과의 입원실 중에 응급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와 평가가 된 환자 중에서는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이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전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입원 치료 받은 후 퇴원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납병원이나 재활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을 하면서 외래 치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범죄와 연관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짤막 대담의 강지연 제주시 건강복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7시 오늘 제주의 특별한 코너죠. 오늘 고팡뉴스의 주인공은 노래로 제주 해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특별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는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소녀 때부터 지금까지 물질로 가족을 지켜온 삶을 노래로 풀어내는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소감수나 삼촌들, 하도 해녀 합창단에 들어온 지 2개월 된 새내기 단원 김행옥이보다 창고 속에 고이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뉴스. 오늘은 하도 해녀 합창단의 특별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함께 해줍소. 해줍소, 예. 첫 번째 뉴스는 하도 해녀 합창단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하도 해녀 합창단은 50대부터 70대 순수 해녀 25명으로 구성돼 2013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으다. 지난해 4월 특별 공연, 11월 정기 연주회 등 해녀의 삶을 노래로 표현해오고 있으다. 저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이지만 이 나라를 지탱하거나 제주도를 지탱해 오셨잖아요. 근데 유독 어머니들은 그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 힘든 삶을 다 이겨내셨고 제주도라는 곳을 또 지켜오셨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이 문화적으로 해녀 어머니들의 그 문화도 잘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소중함을 또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에서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강인한 제주 여성의 상징인 제주 해녀와 그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고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됐으다. 그런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일본 해녀인 아마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수다. 이 소식을 들은 제주 해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수다. 우리 하도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 해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녀의 일상을 노래에 담아 알리게 됐수다. 이번 순서는 오거쟁이 뉴스 순서인데 하도 해녀 합창단에서 마련한 특별한 수상식 소식이우다. 지난 24일 하도 해녀 합창단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몸이 아파도 합창단 연습에 빠지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합창단 활동을 이어온 함숙기 단원에게 열정상을 수여했으다. 열심히 잘 하게 고생들 했으다 오늘도 그전에는. 합창단을 한 후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나이는 좀 먹었지만은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좀 행복합니다.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에 뭐 자기 일도 진짜 놓고 막 그냥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함숙기 단원은 최근 팔을 다쳐 기부스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합창 연습에 빠지지 않으며 부상 투혼을 발휘하신 뒤에 맏언니이자 대선배님의 뜨거운 열정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하도 해녀 합창단의 끈끈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수다. 선배님 열정상 수상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옵수다. 마지막 순서는 감동이 있는 음악 뉴스 이후다. 하도 해녀 합창단의 특별한 노래와 꽃이 합창단원의 진심을 담아봤수다. 화면으로 만나보게에 지금까지 고치해준 고맙수다. 이렇게 같이 이제 합창단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삶의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합창단 노래 연습할 때면 이제 없던 힘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합창단은 나의 힘이다. 앞으로는 문화적인 생활 좀 하고 싶어 마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해녀가 없거든요. 저는 해녀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되는데요. 지난해보다도 규모가 더욱 커져서 세계 50여 개 나라의 전기차 관련 전문 바이어와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문국현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만찬 중간에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위원장으로 참여하시게 됐나요? 네, 우리 강산 푸르게 운동을 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하는 제주도민들과 우리 한국민들의 그런 꿈 또 그런 열정에 감동받아서
저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엑스포가 올해로 벌써 6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 200여 개 전시와 40여 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배터리 분야의 새로운 제조 방식이라든가 기술을 포함해서 또 제주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포럼, 그래서 많은 새로운 정책 기술 포럼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자동차 기술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실리콘밸리의 신화적인 존재인 오사마 헤서나인 박사 겸 회장께서 오셔서 많은 미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학계나 정책 당국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정책 포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 전기차 발전 정책 포럼이 개최됐었는데 북측 관계자가 참여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혹시 전기차를 가지고 남북 교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북측 정부 당국자가 오신 건 아니지만요. 평양과기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책임자 몇 분이 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경제가 발전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분야에서 곧장 배터리 전기차라든가 산소 연료전지차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 북한이 모든 준비만 된다면 보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 또 미세먼지로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주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2030년 되면 양적으로는 거의 모든 신규 제작차는 아마 배터리 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도 배터리가 보다 고급화해서 한 번 충전하면 500km, 600km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차들이 나오고 값도 훨씬 싸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 차와 연계가 되면서 훨씬 안전하고 훨씬 건강하고 이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로 진행돼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 전기 자동차 메카로서의 제주, 이 가능성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예, 이제 다보스가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제, 정치, 환경의 중심이 됐듯이 또 요즘은 네바다에 있는 생활 전자용품 전시회가 그 벽지에서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중심이 됐듯이 제주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인구가 50만, 100만 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장으로서도 아주 적합합니다. 더더구나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 사이에 있는 동북아의 보석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 도민들이 힘만 합치신다면 세계적인 도시 다보스라든가 네바다가 부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포가 모레까지 열리는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이번 엑스포 잘 치러지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현장에서 문국현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요즘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바깥 활동하기엔 참 좋은데요.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7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 근처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아침에는 포근하고 한낮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엔 구름이 거의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1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 앞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1.5m로 높지 않아 해상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수요일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경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품을 내어주는 건데요. 오는 토요일은 제14회 입양의 날입니다.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 그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